정부는 이번 참사의 원인 규명에 착수했습니다. 우리 당국뿐 아니라 미국 기관 협조까지 받아서 조사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최소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국토교통부가 사고 원인 조사를 시작했는데 진전이 좀 있습니까? 네, 국토부가 이제 참사 당일인 어제 사고 기체에서 조종석 음성 기록 장치랑 비행 기록 장치가 담긴 블랙박스를 수거했습니다. 네. 이 블랙박스가 오늘 오전 김포공항 시험 분석센터로 이송이 돼서 이 장치에 기록된 데이터 분석을 시작했는데요. 비행 기록 장치의 경우 2개로 구성이 돼 있는데 안타깝게도 1개는 외관이 손상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들이 어떤 부분이 훼손됐고 이 중에서 어느 정도 데이터를 얼만큼 추출할 수 있는지부터 이제 선별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분석이 완료될 때까지는 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고 기체가 미국 보잉사 B737인데요. 사고 원인 규명에 미국도 참여하는 건가요? 네, 이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NTSB 관계자하고요. 사고 기체 제조사인 보잉사 관계자가 국토부의 조사를 돕기 위해 오늘 저녁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네. NTSB는 미국 연방정부 교통사고 조사기관이에요. 그래서 지난 2013년 7월에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 착륙 사고 때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 주종환 항공정책실장 브리핑 한번 들어보시죠. 사고조사 참여를 위해 NTSB 미 교통안전위원회의 2명, 보잉 제작사 2명은 오늘 저녁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네, 근데 이 2개 기관 외에도 이제 국토부가 사고기 엔진 제작사인 CFMI에도 관계자 참석을 요청을 했는데요. 네. 아직은 이제 참석한다는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 실장은 전했습니다. 정부가 참여 가능성을 타진해 왔기 때문에 뭐 추후 추가 참여가 이뤄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좀 얼마나 걸릴까요? 예, 일단 뭐 합동 조사가 이르면 오늘 저녁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지도 좀 뭐 장치 내 데이터 파손이 얼마나 됐는지 데이터 추출은 가능한지 뭐 이런 걸 판단하는 절차가 좀 선행돼야 알 수 있다는 게 현재까지의 정부 설명입니다. 네. 근데 이게 과거에도 보면은 뭐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데 사실 뭐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몇 년씩 소요가 됐거든요. 네. 국토부에서도 이번 참사 원인이 뭐 하루아침에 이뤄질 걸로 이제 원인이 나올 걸로는 보지 않는 그런 분위기로 읽혀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2013년에 아시아나 항공 착륙 사고 같은 경우에는 11개월이 지나서야 조사 보고서가 나왔고요. 1997년에 미국 괌 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사고의 경우에는 조사에 2년 6개월이 걸린 전례가 있습니다. 네,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군요. 물론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이미 동영상으로 많이 보도된 뭐 사고 기체 착륙 과정 보면요. 네. 오른쪽 엔진에서 이상이 발생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게 뭐 새떼와 충돌한 그런 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한 엔진 고장 가능성이 일단 제기가 되고요. 근데 이거 외에도 사실 엔진을 이제 2개 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쌍발 여객기라고 해요. 네. 나머지 엔진으로 하나가 고장 나도 나머지 엔진으로 뭐 착륙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엔진 고장 문제만으로 지금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이번 참사에서 이제 작동되지 않은 랜딩 기어도 엔진 고장하고 무관하게 조종사가 수동으로도 작동시킬 수 있는데요. 네. 조종사가 미처 손도 쓰지 못할 급박한 상황이 벌어진 건 아닌지 뭐 이런 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엔진 손상 화재로 유독가스가 기체 내에 유입이 돼서 조종을 방해했을 가능성도 제기가 됩니다. 네, 모든 게 지금 정확한 원인을 지금 단계에서는 좀 예단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오늘 브리핑에서는 사고 항공기가 이 동체 착륙을 할 때 활주로에서 땅이랑 닿는 부분, 그러니까 네. 터치다운 지점이 활주로 시작점에서 한 3분의 1가량 앞으로 나아간 지점부터 시작된 걸로 추정되는 문제가 좀 쟁점이 됐습니다. 네. 통상 활주로 시작점에서 한 400m 거리 안팎에서 터치다운을 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고 항공기는 그보다 더 나아가서 터치다운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터치다운 지점이 어딘지 또 만약 이상적인 지점보다 좀 더 나아가서야 동체가 땅에 닿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도 기록 장치 분석을 통해서 규명해야 할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사고 원인 조사 외에도 지금 우리나라에 운항 중인 동일 기종 항공기에 대한 전수 조사도 이뤄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참사와 동일 기종을 운항하는 6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항공기 엔진과 랜딩 기어 등 주요 계통의 정비 이력을 1월 3일까지 집중적으로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한 101대가 운항 중인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제주항공 39대, 진에어 19대, TA항공 27대, 이스타항공 10대, 대한항공 2대, 에어인천 4대 등 101대 모두가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다시 한번 사고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 기자. 그러니까 참사 때 사고 항공기가 오전 8시 54분에 관제탑으로부터 착륙 허가를 받았고요. 관제탑은 3분 뒤인 8시 57분 조류 주의 조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시 59분 기장이 메이데이 조난 신호를 한 거죠. 네, 이때 이 사고 기체가 활주로에 진입을 하다가 정상 착륙을 못하고 다시 고도를 높이는 고어라운드, 이제 복행을 하면서 다시 떠올랐어요. 네. 근데 보통은 이렇게 복행을 하면 좀 착륙 자세도 다시 가다듬어야 되고 연료도 소모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선회를 한 다음에 다시 착륙을 시도할 텐데요. 지금 이 사고기의 경우에는 그냥 아주 짧게 이렇게 들어오다가 바로 그냥 선회한 직후에 바로 반대 방향 활주로로 재진입했거든요. 네. 네, 국토부는 9시 2분에 사고 기체가 활주로 한 3분의 1 지점쯤에 착지해서 동체 착륙을 진행했고 9시 3분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8시 59분 기장이 메이데이 선언을 하고 나서 9시 2분 착지까지 3분간 사고 기체의 행적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관제탑하고 이제 교신했을 때는 어땠느냐 이렇게 문답을 했더니 복강하는 과정에서는 뭐 기장하고 관제사 사이에 뭐 지시도 유도하고 하는 그런 교신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전해진 영상 보면은 사고 당시 이제 외관으로 보면 기체 우측 엔진에 불이 붙고 랜딩 기어가 작동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3분 사이에 혹시 기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겨를도 없이 뭔가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 분석 결과에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블랙박스 분석 기록을 좀 기다려야겠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수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